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5권. 조선의 수도 한양은 어떻게 건설되었을까? 한양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면 좋을까? 깊은 밤, 하인 치루가 찻상을 들고 정도전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이 어제도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이러다 몸이 상하시겠습니다. 전하께서 새 수도의 설계를 내게 맡기셨단다. 처음엔 자랑스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날이답지 않게 약한 말씀을 하십니다. 치루가 찻상을 책상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책상 옆에는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치루가 구겨진 종이 뭉치들을 흘끔 쳐다보자 정도전이 말했습니다. 한양의 설계도란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완성하기가 쉽지 않구나. 나리께서 꿈꾸시는 한양은 어떤 모습인지요? 나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도성을 건설하고 싶구나. 그래서 산을 허물거나 강을 메우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치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의 구조가 조금 복잡하단다. 건물이나 도로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야. 아, 그래. 백성의 입장에서 네가 한번 봐주겠느냐? 제가요? 어떠냐? 보다시피 궁궐은 백악산 아래 지을 것이다. 백악산이 병풍 역할을 하여 궁궐을 아늑하게 지켜줄 것 같지? 정도전이 백악산 아래 벌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 궁궐 동쪽의 종묘라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세운 나라란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지. 이곳 종묘에서는 임금님의 조상님께 나라를 잘 보살펴 주십사 하고 제사를 지낼 거란다. 아, 그렇군요. 정도전의 친절한 설명에 치루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설명하던 정도전은 목이 타는지 차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길 보거라.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관할을 이곳 궁궐 바로 앞에 설치할 생각이다. 나랏일을 보는 곳이니 궁궐과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이 넓은 길을 육조거리라고 이름 지어보았다. 여기 육조거리를 설계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디 한번 보겠느냐? 새 궁궐의 곳곳은 어떤 모습일까? 아주 훌륭하오. 과연 삼봉이오. 태조는 정도전이 올린 한양 도성의 설계도를 보고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하시오. 그리고 마침내 1394년 12월 궁궐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엄청난 자재와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죠. 정도전은 직접 공사 현장으로 나아가 궁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다음해 9월, 드디어 조선의 첫 궁궐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사에 걸린 기간은 10개월 정도였습니다. 궁궐 완공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리던 날,
태조를 비롯한 조선의 모든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즐겼습니다. 태조는 정두전에게 술을 따라주며 그의 공을 칭찬했습니다. 경이 없었으면 궁궐이 이렇게 빨리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오. 정두전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런데 궁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소? 태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두전은 조금도 막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시경 주화편에 군자만년 계의경복에서 두 글자를 따와 경복궁으로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군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만년 동안 큰 복을 누릴 것이라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해본 이름이옵니다. 정두전의 제안에 태조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좋소. 경복궁이란 말만 들어도 앞으로는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을 것 같소. 그러자 정두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궁궐 안을 한번 둘러보시겠사옵니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자 홍례문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올라 홍례문을 지나니 정면에 또다시 근정문이 서 있습니다. 전하, 저 문을 통과하면 이 궁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정전이 옵니다. 근정문을 통과하자 태조를 비롯한 신하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오, 참으로 놀랍소. 눈앞에는 평평한 돌을 깔아놓은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앞으로 앞면 5칸, 옆면 5칸 크기의 2층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로 날아오를 듯한 팔작 지붕이 웅장함을 뽐내고 그 위로는 장식 기와를 올려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전하, 이곳은 조회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정전이므로 더욱 신경을 써보았나이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은 어찌하여 근정전이라 지었소? 이곳은 궁궐의 중심으로 어느 곳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함으로 천하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근정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사옵니다. 이어서 태조는 근정전 뒤 층계를 내려서서 사정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전하께서 평상시에 지내시며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나누실 편전이옵니다. 새 나라 조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옵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살피라는 뜻으로 사정전이라 이름 지어보았사옵니다. 정두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정전 뒤편으로 이동하시지요. 사정전 뒤편의 문을 지나자 또다시 건물이 나왔습니다. 오, 이곳은 참으로 아늑한 느낌이 드는구려. 그렇사옵니다. 이곳은 전하께서 쉬시거나 주무실 수 있는 침전이옵니다. 서경 홍범편에 임금이 누리는 오복이 나오는데 그중 3번째 강령에서 이름을 따와 강령전이라 이름을 지어보았사옵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도 편안하게 쉬시도록 온돌방으로 꾸몄사옵니다. 하오나 지나치게 편안함만을 찾으면 게을러지고 그러면 오복이 달아나 버리니 전하께서는 혼자 계실 때에도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덕을 닦으시옵소서. 그러면 전하께 오복이 깃들 것이옵니다. 네, 그리하리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을 모두 둘러본 태조는 무척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이 사용할 건물을 일렬로 배치하였구려. 많이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 나랏일을 보기가 한결 편하겠소.
태조의 칭찬에 정도전의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현판에 새긴 글귀 하나하나가 짐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가르침이구려. 그럼 이제 왕후마마의 침전으로 가보시겠사옵니까? 강령전 뒤편 양의문으로 들어서자 앞면 9칸, 옆면 7칸 규모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왕후마마가 지내실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였사옵니다. 교태전이라. 왕후가 주병과 두루두루 잘 사귀며 화목하게 지내야 왕실이 태평하다는 뜻이겠군. 태조는 현판 위에 새겨진 교태전의 의미를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복궁에는 이 외에도 수백 명의 군사와 궁녀들을 위한 건물과 임금의 시중을 드는 관리들을 위한 권례 각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종묘 제례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전하, 종묘로 납실 시각이 옵니다. 경복궁 동쪽에 위치한 종묘는 경복궁과 함께 1395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태조는 조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대조 조상을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각각 추존하고 그들의 위패를 종묘 정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하,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선 나라이니 조상을 모시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 아니오. 매번 종묘 제례 때마다 경이 그렇게 강조하니 내 이미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어.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느덧 태조는 종묘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종묘 안으로 들어가자 제례를 진행하는 짐례가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제례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마침내 태조가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푸른 옥으로 된 귤을 든 태조는 여느 때보다 더욱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자, 시작하시오. 태조는 짐례를 향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짐례의 호령에 맞추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신을 맞이하는 절차이옵니다. 향을 3번 피우고 술을 잔에 부어 땅에 뿌리십시오. 또 흰 비단을 올려주시옵소서. 흰 비단은 신께 드릴 선물이옵니다. 짐례의 말에 태조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올렸으니 조상신들께서 즐기실 차례이옵니다. 먼저 제관이 제사를 날리는 글을 읽을 것이옵니다. 그런 후에 제관들이 잇따라 술을 올리옵니다. 짐례의 말대로 충문 읽기를 마치자 제관들은 정성스럽게 술을 따라 올렸습니다. 이제 제사에 쓰인 음식을 직접 드시며 조상신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쓰인 충문과 흰 비단을 불에 태웁니다. 이것이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이옵니다. 절차에 따라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정전 앞 계단 위아래에서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 가락과 선율에 맞추어 계단 아래에서는 문무와 무무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엄격하고도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종묘 제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